하겠습니다. 녹화를 시작을 하고요. 네, 선생님들 조금 잘 만들어 보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까쯤에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것도 있고 이거를 이제 공유하는 방법을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 캔버스 자체로 공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공유 버튼 보이시죠? 공유. 이 공유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공유 및 내보내기인데 공유와 콘텐츠 그 복사가 나와요. 공유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링크가 복사가 돼서 링크 복사가 됐죠? 한 번 더 복사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보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링크 복사해서 한번 이렇게 올려놔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동이 됩니다. 제가 만든 거라서 다른 사람이 만든 거다 어쩌다 이런 말은 안 나오고 바로 구동이 되죠. 그럼 이렇게 또 화면이 큰 상태에서 지금 풀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교실에서 활용하시는 거를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구글을 로그인을 하지 않고 이거를 공유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럴 때는 선생님, 그 외부 서버, 그러니까 네틀리파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가 무료로 배포 링크를 생성해서 배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네틀리파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틀리파이로 한번 공유해 보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면, 자, 이 코드를 지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어요. 캔바로만 링크 복사 공유되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캔바 아니고 저는 지금 네틀리파이를 쓸 거예요. 그 캔바용 링크 복사. 일단 제가 저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캔바용이 아니고 콘텐츠 공유가 뜨고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캔버스용은 그 우리가 선생님들이 흔히 쓰는 그 캔바가 아니고 이 제미나이에서 쓰는 이 캔버스 있잖아요. 캔버스. 아까 그 도구에서 제가 캔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캔버스용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의 아이디가 있고 구글에서 그 재미나의 캔버스를 열리게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캔바가 아니고 캔버스. 네. 이렇게 해서 복사하셔서 하는 게 제일 간편하고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아, 그런데 또 아까 그 네틀리 파일을 또 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웬만하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끔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던 코드가 또는 이 채팅창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예. 보통은 없는데, 이상하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코드하고 만들었던 이 웹앱과 채팅창과 이 링크가 특히 링크는 또 잘 사라지거든요. 이게 이 링크를 만들었을 때 링크가 이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그거 언제라고는 나와 있지 않는데 링크의 그 유지하는 기간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만장에 너무 열심히 공을 들였어. 그 내가 이 웹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대로 놓으시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반드시 별도로 보관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 여기 오른쪽 상단에 여기 다운로드 버튼 보이시죠?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 코드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가 돼요. 자, 다운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눌러보시면 알아서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를 가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폴더가 생겼죠? 보이시죠?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컴퓨터 안에서 실행이 돼요. 네.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러면
굳이 그 캔버스를 통해 열지 않아도 그 웹 브라우저에서 HTML 파일로, 웹 파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 보관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학생들이 만약에 컴퓨터실을 쓴다고 했을 때 그냥 이 파일을 바탕화면에 깔아놓기만 하면 이건 애들이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웹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 파일을 링크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어, 이 웹앱 파일에 이제 코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가 웹앱 파일로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고 진짜 두 가지 방법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코드를 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자, 오른쪽에서 상단에 캔버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코드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코드가 있죠. 예, 이 코드를 이렇게 여기서 보실 수 있고 그 코드 전체를 복사하고 싶다. 여기서 컨트롤 A 누르시고 컨트롤 C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그 공유 및 내보내기 누르신 다음에서 콘텐츠 복사하시잖아요. 그럼 콘텐츠 복사하시면 코드 전체가 복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코드 자체가 이제 텍스트이니까 뭐 구글 독수나 한글 문서나 메모장이나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보관을 따로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다운로드 했던 그 웹의 파일 있죠? 웹 파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이게 컴퓨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메모장에서 편집이 있어요. 자, 메모장에서 편집을 누르시면 이게 자체 코드가 메모장에서 볼 수 있게 열려집니다. 네, 이렇게 열려져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조금 보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한글 텍스트는 오히려 여기서 편집하게 할 때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코드도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따로 보관해 놓으시는 것도 엄청 좋죠.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근데 제미나이 캔버스에서는 저렇게 웹앱을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직관적으로 제공을 해주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 오른쪽에 그 제미나이 캔버스 있잖아요. 제미나이 캔버스에서 오른쪽 상단에 여기 다운로드 버튼 있잖아요. 이거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클릭해 주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이렇게 돼요. 알아서 됩니다. 그러면 저 파일로 다운로드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이걸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아가지고 저 복사한 다음에 네, 복사한 다음에 뭐 메모장 파일 연 다음에 메모장 앱에서 붙여넣기 하고 막 저장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재미나이 캔버스에서 저 기능을 제공을 해주니까 정말 간단하게 저렇게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저장하신 다음에 코드를 보실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 HTML 웹 파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메모장에서 편집을 클릭해 주실게요. 메모장에서 편집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간단해요. 예, 간단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이 저희가 제미나이 캔버스를 활용해서 코드를 만들었어요. 다운로드 하는 거는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가 되고요. 다운로드가 하셨으면 여기서 이 웹의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메모장에서 편집을 클릭해 주시면 코드를 보실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지금 이제 저희 컴퓨터 안에 오프라인 상태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웹앱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온라인 링크로 만들어 배포하고 싶어요. 자, 목적은 온라인 링크로 편하게 배포하고 싶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 구글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막 접속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 할 때 쓰는 게 바로 넷리파이거든요. 넷리파이로, 이게 넷리파이라고도 하고 넷리파이라고도 하는데 그 넷리파이로 작업을 해볼 텐데 일단은
지금 다운로드 하셨어요? 자, 다운로드 지금 하신 상태에서 작업이 한번 필요한데요. 이건 삭제를 해버릴게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새 파일을 만들 건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셔도 되고, 새로 만들기 눌러서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어 주세요.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게 컴퓨터마다 메모장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메모장에서 편집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메모장 그럼 앱을 또 별도로 찾으셔가지고 거기서 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코드를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코드를 아까쯤에 캔버스 있잖아요. 캔버스. 거기서 코드 보시고 복사해서 직관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네. 저거는 웹 파일 자체에서 보시는 방법이고, 여기서 만약에 프로그램이나 윈도우 설정에 따라서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환경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메모장 앱을 따로 여시고 거기서 이제 불러오기를 하는 방법으로 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새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지금 넷리 파일로 다시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새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방금 다운로드한 그 HTML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이동으로 눌러서 여기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새 폴더의 이름을 좀 바꿔주면 좋겠죠. 덧셈 교육용 웹앱 하고 저는 이제 0712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실 작업이 이 웹앱의 이름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인덱스로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인덱스. 그래야 넷플리파이에서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잘 작동을 해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파일을 우리가 웹앱 파일로 지금 오프라인으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했어요. 캔버스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도 구동이 되게끔 하려고 웹앱 파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네틀리파이라는 배포 프로그램으로 무료 배포 웹 플랫폼에다가 배포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조금 형태를 다듬었어요. 폴더 형태로 다듬어야 배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 폴더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거기에 방금 다운로드 했던 웹앱을 넣어주시고요. 그 웹의 이름을 index.html로 바꿔주시는데 인덱스라고 이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하면 작업은 다 끝났거든요. 작업은 다 끝나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선생님 그러면 이제 네틀리 파일을 좀 해볼게요. 네틀리 파일을 들어가 보시려면 자, 네틀리 파일이라고 해서 제가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여기로 연결하시고, 연결하시고, 선생님들 여기서 연결을 하시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네, 회원가입을 좀 해주실래요? 구글로 하시는 게 좀 편하죠. 구글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원가입을 조금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회원가입이 다 되셨다 하시면 3번 입력해 주시면 제가 또 맞춰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리파이 회원 가입해 주시고, 넷플리파이 한도가 저는, 막 쓰는데, 그렇게, 분명히 한도는 있어요. 무료라서. 그런데, 빌드 시간 외에는, 그렇게 뭐 제약을 받지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교사가 학급에서 쓰는 그런 것들을 만들 때에는, 그렇게 한도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음, 구글 아이디 2개 정도로 놓고 쓰시면 거의, 예, 그 빌드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는 HTML 파일이잖아요. 근데 뭐 리액트 파일 같은 걸 할 때는 빌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시간이 조금 제한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썼을 때 그렇게 답답하다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명이 다르시면 아티팩트로 하셨으면 제미나이 말고 다른 걸로 하셨을까요? 네. 네, 그래요. 자, 제미나이로 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일을 하셨으면 이름 바꿔주시고, 자, 넷플리 파일에 들어오셨으면 저는 지금 자, 메인 화면으로 처음에 이제 들어오시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프로젝트를 많이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아마 없으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 화면이 보이시죠? 이 화면이 보이시면 여기 폴더 있죠, 폴더. Want to deploy a new project, drag and drop your folder here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드래그를 하란 얘기예요. 그럼 제가 직관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가 아까 했던 뭐 우리가 만들었던 작업을 했던 그 폴더째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끝나요. 다시 아까쯤에 우리가 다운로드 폴더에서 제미나이에서 다운로드 했죠. 다운로드 했고 그 다운로드 한 다음에 폴더 만들어서 폴더에 또 우리가 웹앱을 파일을 넣었어요. 웹앱을 파일을 넣고 그 폴더를 그대로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여기 그 파일 이름을 index.html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이 폴더 자체를 그대로 끌어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업로드 나오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배포 링크가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녹색 이게 배포 링크거든요. 이 링크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에이전트 빌드를 넘어가게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저도 회원 가입 수준 그거는 이제 해서 넘어가게 하시고 그게 유료 버전들을 조금 세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안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에이전트 기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인덱스로 파일 변경 없이 제미나이에게 다운받은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 하시면 이름 변경하라고 뜨더라고요. 그렇게 생성한 링크와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어,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변경 안 하고 올렸었을 때 이렇게 링크로 들어갔을 때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게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하신 대로 다운로드하고 폴더 만들고 넷플리파이에서 드래그 앤 드랍 해서 링크까지 생성이 됐어요. 그런데 링크를 클릭했는데 웹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럴 때가 이름을 안 바꿨을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넷플리파이가 얘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이 폴더 안에서 가장 index.html 파일을 먼저 찾아요. 네. 우리 유나 선생님이 이제 보내주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배포하셨으면 링크 한번 보내주실래요? 그 선생님처럼, 너무 이쁘다. 말랑말랑 숲속 덧센 교실. 이렇게 이미지도 너무 이쁘고, 배경도 이렇게 약간 그린에 녹색에 해볼게요. 사진 선택하는 것도 넣으셨어요. 수료증에다가 사진 넣는 거 지금 그 넣으신 거잖아요. 공부 시작하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피드백 자체가 너무 예쁜데요. 네, 되게 잘 만드셨고요. 우리 홍쌤, 진홍쌤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곱셈교실인데 너무 이거런 기능들도 구현하시고 너무 잘 만드셨는데요. 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지금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뭐 웹앱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31 곱하기 2를 필기로 해보면서 2는 2, 3이 6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답을 입력한다. 지금 이런 개념이잖아요. 지우개도 있고 전체 지우개도 있고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진홍쌤 거 아이디어 굿입니다. 네, 우리 저 질문이 들어와서
자, 여기 네틀리파이에서 선생님 저기 다 하셨어요. 네틀리파이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다 된 거예요. 초록 링크가 바로 배포 링크입니다. 이 링크를 복사하시거나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배포가 된 거예요. 이 배포한 링크를 여기 채팅창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선생님 웹앱이 제작이 된 겁니다. 이제 배포 방법 좀 더 봐봐요. 선생님 지금 배그 선생님 거가 지금 링크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이제 이러 지금 에러가 생긴 거예요. 이제 문제점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페이지가 왜 없다고 나오냐 하면, 아까 index.html이라고 변경을 안 해줬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선생님, 저는 index.html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들어가 있으면 보기를 누르시면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파일 확장자명을 보이게끔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일 확장자명이 안 보이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index.html.html 되어 있을 거거든요. 네, 선생님 천천히 할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네틀리 파일 들어가시면, 그러면 HTML 하나를 없애주셔야 돼요. 네, 배우 선생님. 이 홈에 들어가시면 여기가 있어요. 이 공간이 있어요. Want to deploy new project, drag and drop your folder here 있는데, 여기서 원래 만들어 놓던, 아까쯤에 만들어졌던 그 폴더를, 이제 폴더까지 만드셨죠? 이거를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업로딩이라는 표시가 나오면서 바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 녹색 보이시면 이 주소가 바로 배포된 주소예요. 그래서 녹색을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아니 지금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지금 해봤는데 되는데 지금 원래는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붙여준 제 거 지금 구글 제미나이 3.1 플래시 API를 연동해준 그 API가 지금 사용이 가능한가 봐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는 이제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떨 때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API 자체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되지만 이게 계속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그 선생님 거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볼게요. 아, 네, 드디어 되셨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오, 디자인 마음에 들어요. 네,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까 그 문제가 맞았을까요? 그 HTML 그 두 번 들어가 있던 거. 보통 그 문제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네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선생님들 다들 완성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쁘네요. 네. 근데 AI 피드백은 지금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구글 정책이 언제 막힐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게 몇 달 전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되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한데 이렇게 하실 때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제가 캔버스를 공유하는 거를 이제 추천드렸던 거는 AI 기능 때문이었는데 오늘은 또 되네요. 네. 자,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선생님 좀 이제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가 음, 그 학사 일정 웹앱을 좀 만들어 볼 건데 우리 학사 일정 제가 이제 이 올해 여름에 이제 캐나다로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방학 일정을 제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 학사 일정 제가 교육 공공 데이터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저 링크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교육기관 및 교육 유관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거나 관리하는 이런 교육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셋 형태로도 제공을 해주고 API 형태로도 제공을 해주는데 API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뭔가 웹앱을 만들었어요. 그 웹앱을 만들었을 때
이 교육 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갖다 쓸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을 우리가 여기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API가 필요한데, 교육 공공 데이터는 이제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유관기관, 이런 모두 공적인 교육 관련 데이터를 할 건데, 선생님 방금 보내드린 그 링크에서 이제 회원가입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픈 API 활용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서 개인정보 동의 체크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인증키를 발급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픈 요, 요 주소를 지금 보내드렸잖아요.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셨다 하면 5번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개인 메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또는 구글이나. 네. 지금 이게 제가 나이스 인증서 없으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나이스 인증서 없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다 가입을 했었어 가지고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나이스 인증서 없으셔도 가입이 가능하고 굉장히 간단하게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입만 좀 완료해 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자, 여기서는 무료로 제공을 해주니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자, 네, 들어가셔가지고, 자, 되신 분들은 좀 뭐 기다려야 되긴 하겠는데, 천천히 할게요. 어, 그, 오른쪽에 인증키 발급을 클릭을 하시고, 인증키 발급을 클릭하신 다음에, 내용 입력해서 인증키 발급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 인증키 발급 좀 보이실까요? 좀 크게 볼게요. 이렇게 보이시면 이제 저는 이렇게 내용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 입력 조금 필요하거든요. 자, 내용 입력까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인증키 발급을 클릭을 하셔서 하시고 내용 입력 잠시만요. 자, 마이 페이지 마이 페이지에서 인증키 발급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홈페이지 가입하셨으면 자, 마이 페이지에서 인증키 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지금 저는 이제 세 개를 만들어 놨는데 마이 페이지에서 인증키 발급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입력하셔서 인증키 발급을 좀 신청을 해 줄게요. 그게 다 되신 분들은 6번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작업이 좀 시간이 걸려서 좀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좀 늦을 수도 있으시니까 좀 여유 있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관 여부는 아닌 걸로 no, n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료로 사용하는 거랑 선생님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API는 어, 하시는 동안 설명을 드려야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다양한 거를 제공해 주거든요. 서비스 URL 안 적는 게 낫더라고요. 근데 저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서비스 URL까지 다 확정해서 넣었더니 그 서비스 URL에만 쓸 수밖에 없어가지고 또 더 발급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요. 네, 오픈 이제 API의 개념은 이제 그 프로그램 이제 인터페이스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 저희가 지금 학사 일정 조회를 할 수 있는 그 웹앱을 만들 거잖아요. 그 웹앱에 우리가 여기서 오픈 API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교육 공공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이 API 기능을 불려오려고 해요. 그 기능을 심으려면 네, 서비스 URL은 입력 안 하시는 걸 입력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쓰려면은 여기서 그 필요한 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웹앱에서 이제 학사 일정을 조회하려고 해. 그래서 여기 API 여기 이제 교육 공공 데이터 API로 접속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운남중학교의 학사 일정 정보가 필요해 주세요라고 하면 네가 우리의 정보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키가 필요해. 키를 나한테 알려줘. 그럼 여기서 키가 이 번호는 이거야 하면 얘가 그 정보를 주거든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냥 학사 일정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문서나 텍스트나 PDF 파일로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이 웹앱을 구동하게 만들면 저건 필요 없는데 우리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사 일정을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API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정리가 되셨으면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개인 쪽지 주셔도 되고요. 자, 지금 이렇게 받으셨으면 이제 키를 복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복사해봤자 또 이제 다시 복사해야 되는데 지금은 마이 페이지에서 인증키 발급을 누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발급됐던 인증키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인증키들을 지금 복사를 하셔도 되고 어, 좀 이따가 복사할게요, 저는. 네, 어차피 이 탭을 그냥 놔둘게요, 선생님들. 이제 인증키는 이제 발급이 됐어요. 아, 근데 선생님 진짜 잘 만드셨다, 이거는. 너무 이쁘다.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선생님 이제 저희가 코딩을 해야 될 거예요. 바이브 코딩을. 자, 웹앱을 만들려면 코딩을 할 거니까 코딩 하는 걸로도 다시 넘어갈게요. 그럼 우리가 제미나이 캔버스 쓸 건데요. 제미나이 캔버스 새 채팅을 불러오겠습니다. 새 채팅을 불러오시고요. 우리가 새 채팅 불러오신 다음에 항상 코딩할 때는 캔버스 코딩할 때는 더하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캔버스로 눌러서 꼭 세팅 다시 해주시고요. 캔버스로 세팅 다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모델도 한번 3.5 플래시 확장된 사격 모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제가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정제화된 조금 더 정제화된 어 진짜 약간 프롬프트 느낌 나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붙여넣기를 하시고 그냥 보내보겠습니다. 보내보겠습니다. 제출 눌러볼게요. 제가 채팅창에 보내드린 프롬프트를 붙여넣기 하시는데 이거 어떤 거냐면 너는 최고의 풀스택 개발자이자 UI UX 디자이너야. 나이스 오픈 API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학교 이름을 검색하면 학사 일정을 예쁜 달력으로 보여주는 그 싱글 페이지 웹앱을 만들 거야. 그런데 외부 라이브러리 설치 없이 HTML, CSS,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만 사용해줘. 왜냐하면 좀 간편하게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달력 라이브러리를 연결해줘. 이런 얘기를 넣어놓고요. API 연동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학교 이름을 치면 학교 이름을 맞게 학교 코드를 알아서 추출해주고, 추출한 코드를 가지고 open nace.go.kr에 가서 호출해서 학사 일정 데이터를 가지고 와. 그리고 UI 디자인은 애플 스타일로 해줘. 이렇게 해주고 디자인도 설정을 좀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스 오픈 API와 풀 캘린더.js를 연동해서 완성도 높은 애플 감성의 학사 일정 캘린더 싱글 페이지 웹앱을 제작했습니다 하고 보여주고 있죠.
이제 요즘에는 이것도 빨리빨리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저는 만들어줬어요. 네. 프리미엄 나이스 캘린더를 만들어줬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학교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운남중학교를 검색을 해볼게요. 운남중학교. 그러면 나와요. 그래서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나와요. 교육청 코드, 표준화 코드 검색 나오죠. 선생님들 혹시 나오시나요? 그리고 8월 달에 여름방학 나왔죠. 선생님,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아니요. 선생님 지금 신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왜 나오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정부 기관이나 교육청 있잖아요. 여기서 그 홈페이지만 접속을 해도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교육적 코드, 표준 합격 코드를 저희가 API를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알아서 입력이 돼버린 거예요.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정보를 이 제미나이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API 키가 없어도 기본적인 정보는 저렇게 수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는 어느 정도 수집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너무 좋은데 그럼 뭐하러 API를 발급받아?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에러가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보면 여기까지는 정확한데 8월에 여름방학 이 일자가 안 맞아요. 그 뭔가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 잘 끌어온 경우도 있는데 잘 못 끌어온 경우도 있어. 그래서 API 키를 심어줘서 정확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와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나이스 그 캔버스 열게끔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캔버스 사용 안 하면요. 아까 그 코드만 잠깐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코드를 제공해줘라고 하면 그 검정색 화면에 코드만 쭉 보여줘요. 캔버스로 안 열고. 그 차이 이해하셨나요? 캔버스를 열어줘야 미리 보기가 가능해진다. 봐봐요. 이렇게 보면 지금 저는 지금 캔버스 지금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캔버스를 안 열고 사용하시기는 불편하죠. 왜냐면 미리 보기가 안 되면 그냥 다운로드는 되니까 다운로드 해서 다시 열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근데 또 다시 재미나한테 와가지고 오픈 API 키로 개별 정보 제공하지 말고 나이스 교육 정보 개방 포털에서 공유하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선생님, 근데 그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API, 나 진짜 이제 이해했어요. 그걸 제공을 해줘요. 텍스트 형태로. 제가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학교 기본 정보, 급식 식단 정보, 학원 교수 정보, 고등학교 시간표, 학사 일정, 중학교 시간표, 초등학교 시간표, 뭐 학급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거 다 이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여기서 API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API를 제공해 주는 거라서 웹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보는 다 제공해줘요. 그런데 저게 우리가 맞게 웹앱을 꾸미진 않은 것뿐이에요. 네. 여기서 제공해주고 텍스트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저도 잘 모르는 무슨 맵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근데 선생님 보세요. 고등학교 시간표도 있고, 중학교 시간표도 있고, 학급 정보도 있고, 학과 정보도 있고, 뭔가 만들고 싶은 웹앱이 막 생기지 않으세요? 시간표 강의실 정보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좋은 거. 이렇게 연동하면 뭔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면 반영이 돼요. 제가 저거 정보를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괜찮지 않으세요?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받은 이 API 키는 이 모든 다 정보를 다 불러올 수 있어요. 그 하나의 API 키로. 좋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제가 선생님 보면 제가 보내드린 여기 프롬프트에 보시면 어, 앱, IS 학살, 앱로드, 그거는 이제 저기, 은성생 같은 경우는,
재미나이가 약간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까쯤에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보시고, 새로 고침을 해서 안 된다 하면 브라우저를 껐다가 다시 그 재미나이 실행해보고 채팅창으로 들어가 보시는 거 추천을 한번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선생님. 제가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걸 만들고 싶다 했을 때 API 연동 프로세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입력창에 학교명을 치면 openrace.go. 이거를 스크를 먼저 호출해서 교육청 코드와 그 학교 코드를 추출해. 이걸 제가 자동으로 집어 넣었거든요. 그 프롬프트 안에. 이제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간혹 어떤 선생님은 교육청 코드를 네,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 교육청 코드를 선생님들 직접 입력하게끔 이 웹앱을 제작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학교만 알아서 치면 그 교육청 코드와 학교 코드를 알아서 추출해 달라고 이 프롬프트를 짜놓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일이 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진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어떤 선생님은 제가 교육청 코드를 찾아서 막 붙여넣기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라.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교환 링크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급식 웹앱도 만들면 재밌거든요. 근데 시간이 돼서 한 10분 쉬었다가 11시에 급식 웹앱 하고요. 그리고 채팅 앱을 좀 빠르게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채팅 앱 같은 경우는 제가 시연을 보여주는 위주로 좀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급식 앱도 되게 재밌고 디자인 많이 고민하시는데 디자인 예쁘게 만드는 방법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그 배경 디자인 넣는 거. 그거 되게 쉬운데 예뻐요. 네. 그래서 좀 쉬었다가 3차 시 11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같은 동일한 API로 쓰니까 안 신청하셔도 됩니다. 동일하게 쓰셔도 돼요.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교환 링크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